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4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21% 하락, 나스닥은 0.25% 상승, 원달러 환율은 1426.65원, 빅스 지수는 32.60으로 1.05%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63%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53%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1.78%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3.5%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이리그 닥터페퍼는 골드만삭스에 의해 주가 등급이 매수해서 중립 등급으로 강등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카이리그의 이윤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며 마이너스 3.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렌터카 회사인 헤르츠는 PV 전기차 충전 유닛과 제휴를 발표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헤르츠 지점에 수천 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부는 공공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4.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투자회사 캔터 피츠 제럴드가 주가 등급을 상향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루시드의 자동차가 배터리 범위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언급되면서 2.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북미 말 매우 많은 차량을 납품을 예상한다라는 일렉트렉의 보고서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캐시우드도 전기자동차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2.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포드는 7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에 투입을 하고 켄터키주에 시간당 500개의 추가 제조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 투자는 완전히 새로운 F 시리즈 슈퍼 듀티 픽업 트럭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0.6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주들은 유가가 2.33% 상승으로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에너지주들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발레로는 3.35%, 마라톤 오일은 3.7%, 필립스는 2.78%, 엑손모빌은 2.1%, 베이커 휴즈는 1.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8로 지난달 103.6과 예상치 104.5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또한 8월 신규주택 판매는 68만 5천으로 지난달 53만 2천과 예상치 50만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영국발 위기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로 올라가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는데요. 영국도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5%를 넘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대변인은 이날 영국의 최근 경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상반된 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규모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재정 부양책은 권고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영국의 조치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연준 의원들의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만 했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적절하고 공격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과도하게 긴축에 나설 위험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되돌아가려면 오랫동안 높은 금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상향하자라는 주장 및 질문에 대해서는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연준의 신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찰스 에번슨 시카고 연은 총재는 자신의 금리 전망치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중간값과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즉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1.25% 추가 인상이 되고 내년 최종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인상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중간값인 4.4%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가 설정한 고점도 충분히 제약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 패드가 금리 인상의 여파를 적절하게 평가할 만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정확히 그 점에 대해 약간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외부 충격이 없을 경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제시를 했는데요. 금일 발표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 중 다소 긍정적인 언급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약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금일 대다수의 원자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3.48% 하락한 데 반해 난방유는 3.28% 상승, 가솔린은 3.27% 상승, 런던 가스오일은 3.88% 상승, 또한 가장 큰 등락폭은 목재가 5.16% 상승한 부분이었습니다. 패드워치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11월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에 대해 46.5%로 전날 27.5%보다 상향이 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요. 75bp 인상할 것에 대해서는 53.5%로 전날보다 하향된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찰스 에번슨 연은 총재가 외부 충격이 없다면, 여기서 현재 외부 충격은 영국으로 추측이 됩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소 긍정적인 발언이 패드워치를 변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79달러 오른 배럴당 78.5달러, 2.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게 된 것은 허리케인과 달러 때문인데요. 허리케인 이언은 현재 3등급으로 쿠바 서쪽 부근에 상륙했으며 플로리다 서쪽 해안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플로리다 템파 지역을 직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쉐브론과 BP는 전날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멕시코만 일대 일부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밝히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원유 가격이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 지수는 전날보다 0.7% 하락한 113.312까지 하락을 했지만 달러 지수는 이 시각 114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었지만 달러가 소폭 하락했던 부분 역시 수요 증가 요소로 유가가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내용만을 본다라고 하면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찰스 에번슨 연준 총재가 외부 요인이 없다면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으며 지금은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발언이 시장을 다소 조금이나마 안심을 시켰듯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받아들여서 약간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강달러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영국에 대한 이슈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는 않았기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위험 요소가 아직 상존하고 있는 만큼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ADR 지수는 지금 현재 매우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점 매수 유입을 부를 수도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듯 위험 요소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반등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IMF가 영국과 협의 중이라는 부분과 국내와 연준의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다소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